다음은 GPS 관측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GPS 측량 기기를 제조하는 제조 회사별로 공통된 이제 자기네 고유한 포맷을 로우 데이터라고 한다 그랬죠. 로우 데이터 형식으로 만듭니다. 보통 이 데이터 형식은요 바이너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메모장 같은 데 열어서 확인해 볼 수 없는, 일반으로 인간이 읽을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들로 이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기선 해석들을 좀 거쳐야 되는데, 이런 기선 해석 과정에 있어서 제조사가 다른 측량 장비로 만들어졌다, 서로 측량을 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수신기와 B라는 제조회사의 수신기를 이용을 해서 관측을 시켰는데, A라는 회사의 기선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B라는 회사의 데이터를 내가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B라는 회사는 자기네 포맷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뭐 삼성과 LG가 있다 그러면 LG의 데이터 포맷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LG 데이터 포맷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공통된 데이터들로 어떻게 포맷을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구성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라인엑스라는 파일입니다. 라인엑스 파일.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인엑스는 이거의 약자예요. Receiver Independent Exchange Format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수신기에 독립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맷이다 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GPS 수신기 제조사별로 고유한 포맷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의 제한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신기 종류에 상관없이 표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맷을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라인엑스 파일은 크게 광범위하게 나눠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좀 대별해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이는 게 관측 파일이라는 파트고요. 두 번째가 궤도 정보 관련된 궤도 파일이에요. 옵저베이션 파일이라고도 부르고요. 관측 파일은 궤도 파일은 내비게이션 파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데이터의 포맷의 이름에 내용들을 확장자를 좀 보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구나, 어떤 파일이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관측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1740, 104, 1, 090, 095, 그 다음에 1740, 104, 1, 09N 이런 식으로 번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일 이름 자체가.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제일 첫 번째 있는 네 자릿수 있죠. 네 자릿수는 GPS 위크다 또는 관측점 이름이다 되어 있는데, GPS 위크는 뭐 다음 페이지 잠깐 보더라도 보통 관측점의 이름입니다. 관측소 이름. 관측점이나 상시관측소 같은 경우는 관측소 또는 관측점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GPS 상시 관측소가 설정된 것은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있는 수원 상시 관측소인데요. 수원은 영어로 SUWON이죠. 보통 영어로 이니셜로 많이 외우는데 SUWON 요거를 라인엑스 파일 관측소 이름을 쓰기 위해서 SUWN 이라고 네 글자로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있는 세 개의 숫자 있죠. 위에서 보면 104라고 되어 있던 부분들, 이거는 day of year의 약자예요. 1년 중 며칠째에 해당되느냐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관측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인데 그 해가 365일까지 있다 그러면 001일입니다. 그래서 V는 관측 일자. 그래서 예를 들어 040으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 해에 40일째 되는 날 관측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자리에 확장자명에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두 개의 숫자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관측한 연도. 위에 파일에서 09라고 되어 있는 거는 2009년도에 관측했다라는 거예요.
관측. 다음에 뒤에 마지막 이니셜로 O라고 되어 있으면 observation, 즉 관측한 바이 데이터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위성과 내 수신기 간의 의사거리든 위상거리든, 즉 코드를 이용해서 의사거리를 결정을 했든, 또 반송파를 이용해서 위상거리를 결정했던 그 데이터 내용들이 내가 관측을 기록하고자 했던 수신 간격에 대한 내용들로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위성과 나의 의사거리와 위상거리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궤도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파일은요, GPS 위성의 위치에 관련된 정보들, 나는 어제 어디 있었어요 하는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정보들의 위치들을 기록되어 있는 파일이 궤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M이라는 파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09M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파일들. M은 미테오로로지카이라는 약자예요. 기상 데이터로 해서 그래서 기상 관련된 기상 데이터 자료인데요. 실제 관측한 기상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상 해석에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봐셨던 GPS 위크라는 말자가 있는데요. GPS 위크, 특히 GPS는 처음 가동을 시작한 풀 오퍼레이터 컨스텔레이션에서 FOC라고 첫 장의 GPS 역사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 내용인데요. 제일 처음에 풀 오퍼레이팅, 완전 운용을 시작한 그 주제를 첫 번째로 GPS 위크의 첫째 주라고 해서 0001주로 선택을 합니다. GPS 위크가 처음 시작되는 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 엔진을 이용을 해서 GPS 캘린더라고 검색을 해보면 GPS 지금 그린 것 같은 GPS 캘린더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1564주, 1565주 요게 GPS를 처음 가동하고 이 관측한 주에 1565주에 해당되는 거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양력, 즉 달력을 양력으로 쓰잖아요. 한 날에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인 건 아시죠? 그죠? 일요일을 시작을 기점으로 주 번호가 매겨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은 데이 오브 이어로 따졌을 때는 첫 번째 데이다. 그렇죠? 2번. 뭐 2월 27일이다 그러면 0582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의에는 그 값이 데이 오브 이어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라인엑스 파일은 옵저베이션과 내비게이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QC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요. GPS 데이터의 품질 관련된 자료들 것들을 좀 받아볼 수도 있고, 관측소의 이름의 네 자리 이니셜을 첫 번째로 갖고요. 데이 오브 이어, 연도, 오냐, 옵저베이션이냐, 내비게이션이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즉 울산 같으면 울산 상시관측소는 WOLS. 그래서 이 이니셜만 봐도 울산에서 관측한 거구나. 365라고 되어 있으면 뭐예요? 365. 12월 31일 날 365일째 되는 날 관측한 데이터다. 뒤에 마지막에 숫자 하나 있죠? 이거는 파일 순서 넘버고요. 처음으로 그냥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0번. 그리고 하루 예를 들어서 24시간 데이터를 수신받는 상시 관측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신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하루의 관측이 전혀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0으로 기록이 되겠지만 중간에 뭐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가 좀 끊겼다가 다시 재관측돼서 저장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1번, 2번, 3번식으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05 그러면 2005년도 데이터라는 거고요. 5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관측한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주관식 시험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주관식 시험으로 잘 나오는 문제고요.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라인엑스 파일 중에서 옵저베이션, 즉 관측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측 데이터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을 헤더부라고 해요. 헤더.
머리 부분이고요. 여기를 옵저버, 관측부예요. 측부 내용입니다. 우선 가장 관측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엔드 오브 헤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엔드 오브 헤더 아래쪽 관측 데이터인데, 이 앞에 이니셜 2017년 4월 1일 00시 00분 00초부터 관측을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19라고 되어 있죠. 19개의 위성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 중에 R 되어 있죠. R은 러시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GNSS 시스템이 뭐죠? 그쵸. 글로나스라고 되어 있죠. 글로나스. 그래서 이날 관측 데이터 글로나스 13번 위성, 또 G는 뭘까요? 그쵸. 미국의 GPS를 얘기합니다. G, 그 다음에 G2, G1, G15, G2, G24, R12, G20, G12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성의 고유한 번호가 부여된다고 그랬죠. 슈도 랜덤 넘버라고 해서 PRM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어서 몇 번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측한 데이터 처음에 19번 R번에 대한 즉 글로나스 19번 위성의 데이터 값이 요겁니다 라고 해서 11개 뭐 이렇게 쭉 수신되어 있는 데이터, 지금 보면은 위쪽에 헤더부에 보면 11개의 신호를 수신받았습니다. C1, L1, C2, B2, L2, G2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값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CA 코드, 즉 L1 주파수에 복조되어 있는 CA, L1 반송파의 위성거리, 그 다음에 CA 코드, B 코드, L2, C5, L5 이렇게 받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고,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도플러 신호를 받았다. 그 다음에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간혹 신호 강도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게 이 관측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관측부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나오진 않고 중요한 건 이 헤더부가 나오는데요. 헤더부는 요 좌측에 보이는 요 파트,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과 오른쪽에 거기에 대한 설명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부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 설명부를 볼까요? 라인엑스 버전이 뭐고 타입이 뭐냐라는 게 되어 있죠. 그래서 라인엑스 버전이 지금 3.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2.11 버전이다. 이 파일의 종류는 옵저베이션 데이터다. 관측 파일이다. 라는 얘기고요. GPS만 있으면 G만 써 있고요. 타입이. 다른 GNSS 데이터 혼합이 되어 있으면 M, 믹스드, 서로 섞인 데이터다. 라고 되어 있죠.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 데이터 같이 묶여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이 라이트넥스 데이터로 변환했던 프로그램의 약자예요. PG예요. 프로그램의 약자가 뭐냐? 미국의 우나부코라는 데서 개발한 TQC라는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변환한 날짜는 언제냐? 2017년 4월 2일 날 UTC 기준, 전세계 표준시죠? UTC 기준으로 00시 37분 32초에 변환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런바이는 누가 했으면 누구 기관에 대한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다음에 마커네임, 관측점에 대한 이름입니다. TABK라고 되어 있죠. 태백에 대한 상시 관측 데이터, 그다음에 태백의 상시 관측소의 이니셜 번호인 TABK를 쓰고요. 마커 넘버 00001 측정 번호를 의미하고요. observer 관측한 사람이 누구냐? geodesy divi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시 관측한 기관이 어디냐? NGII 국토지리정보원의 약자예요. NGI 관측기관의 국토측량과라는 법서의 영문 이니셜이에요. geodesy divis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REC 샵 되어 있죠. 이거는 리시버의 넘버, 즉 우리가 핸드폰을 구입을 해도 뭐 전자제품을 사면 각 시리얼 넘버가 있듯이 각각의 전자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GPS 측량기기에는 수신기와 안테나별로 고유한 번호들이 부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기 번호, 안테나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타입에는 각각에 저장되어 있는 그 장치의 고유 모델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는 트림블 넷 R9이라는 수신기를 쓰고 있고, 이 안테나는 돔 형태로
돔은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안에 초크링 안테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위에 돔으로 씌워놓은 형태의 안테나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 수신기에 쓰이고 있는 펌웨어에 대한 버전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pprox 되어 있는데 approximate position입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인 x, y, z 이 관측한 지점의 계략적인 좌표예요. ECEF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Earth Centered Earth Fixed의 약자고요. 지구의 질량의 중심을 원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구 중심 좌표계를 GPS는 쓰이고 있고요. 계략적인 위치입니다. 상당히 정확도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계략적으로 3차원 직각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X, Y, Z에 대한 값입니다. 또 앞서 봤던 것처럼 안테나의 위상 중심이 움직였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계산이 되면 그거를 이용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라인엑스 파일에다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안테나 중심점이 어디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값, 이거는 변동이 없네요. 다음에 wave length fact L1, 2 이랬죠. 주파수 뭐 받았다? 여기 1 돼 있죠. 1 돼 있고 1 돼 있다. 이 얘기는 L1파, L2파 두 개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 0 돼 있으면요. L1만 받으니까 1주파 수신기로인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에 넘버, 총 받은 신호의 개수가 뭐냐? 11개고요. 관측한 파일 형식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쭉 연결돼서 C1, L1, C2 이렇게 내용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립 세컨즈라는 게 있습니다. 윤초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18초라고 되어 있죠. 윤초. 여러분들 윤년이라는 말 아시죠? 그 다음에 윤달, 윤월, 윤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이 지구의 이 어떻게 뭘까요? 우리 지구의 항성일 이런 계산에 있어서 어떻게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윤달이라는 것도 채용을 해서 2월에 29일까지 되는 날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에 대한 값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초, 이거 보정해주는, 관측에 대한 보정해주는 그 축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 수신한 간격입니다. 이 상시간 특수는 30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쭉 보시면 2017년 4월 1일 00시 00분 00초지만 다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값은 30초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코멘트 있죠. 이거는 그냥 코멘트예요, 말 그대로. 자기가 입력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으면 저장해 놓은 거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time of first observation. 제일 처음에 관측을 시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2017년 4월 1일 00시 00분 00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인엑스 파일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딱 보면 별건 아니죠. 별건 아닌데 딱 접해보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지금 레포트를 좀 잠깐 제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국토지리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집 근처에서 가까운 라인엑스 상시관측소의 데이터를 라인엑스 파일 포맷으로 받아서 여러분들 이제 빈칸 내가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답을 하게끔 이렇게 넣으려고 지금 했었는데 지금 주말 국토지리정보원의 지금 홈페이지가 지금 계속 접속이 불가한 상태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서 레포트 제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번 주 주차에는 피드백으로서 퀴즈를 좀 내도록 할게요. 퀴즈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서 입력할 수 있게끔 할 텐데 요 지금 보이는 페이지 25페이지에 되어 있는 라인엑스 파일에 관련된 내용들로 여러분들 한번 리뷰할 수 있도록 피드백 퀴즈를 한번 제출을 할 테니까 출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입력을 좀 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GNSS 관련된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GNSS 서비스들은 이제 단순하게 측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GNSS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그 목적에 자기 운영 주체 부서에
목적에 맞는 GNSS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에서는 당연히 측량용으로서 GNSS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GPS 상식,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게 그림 관측소에 대한 위치들인데요. 국토지리정보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곳에 위치 위성 기준점들을 배치를 시키고 GPS 데이터에 대한 스태틱 측량 처리를 위한 국가 기준점 역할 또는 VRS 측량을 위한 오차 보정 서비스 등등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국립해양조사원, 해수부 산하에 거기 밑에 산하에 국립해양추기정보원이라는 곳을 두고요. 항법, 즉 항행, 바다에 다니는 바다의 배들에게 보정 정보들을 송출해주기 위한 서비스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문연구원은 천문연구 목적용으로, 국립전파연구원은 전리층, 그죠? 우리가 전리층 지연량이라는 게 있었죠. IOD라고 불러요. 아이오노스피어 딜레이의 약자고요. IOD 이런 거 전리층이 대전되어 있는 입자들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즉 우리 전리층은 대전되어 있는 입자가 구성되어 있는 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계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전자파들, 몸에 안 좋은 유해파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역할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의 흑점의 활동에 의해서 태양의 지자기가 발생이 돼서 그 지자기가 3일에서 4일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지구에 도달하면서 전리층을 교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성에 기반한 통신 시스템 같은데 되게 많은 이제 신호, 오류, 오작동 이런 것들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주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주기상을 위한 한 파트 중에서 하나로 우주전파센터 내에서 전리층 감시용으로 GNSS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리기의 지연들을 보면 대륙권 있었죠. 대륙권 지연 관련돼 갖고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GPS 기상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해서 지진 예측용으로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관측소가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사공학관 앞에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아무래도 지자체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또 땅값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적 측량에 대한 이런 경계 측량 이런 것들의 보정 정보들을 좀 더 조밀조밀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네트워크 RTK용 관측소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땅에 대한 지적에 대한 정보들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LX공사죠. LX공사에서 지적 측량용으로 또 상시 관측소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관측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죠. 국토지리정보원이에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접속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봤을 수도 있는데요. GNSS 관측 데이터에 대한 후처리 기준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앞서 봤던 기준점의 기선 해석을 위한 국가의 이제 스태틱 측량에 대해 필요로 하는 기준점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정밀한 좌표도 제공하고 있고, 또 VRS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RTK 서비스를 위한 보정 정보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국토지리정보 홈페이지고요. 들어가면 위성 기준점이라는 서비스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봤을 텐데요. GNSS 개요, 위성 기준점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 위성 기준점의 현황이 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전국에 이제 국토지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점의 내용들이고요. 수신 가능한 위성들의 데이터, 그다음 VRS, FKP, 네트워크 RTK 서비스에는 수신기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정밀한 초점 위치별로 좌표들이 얼마인가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시좌표 다운받아 갖고 여러분들 세계 관측소 위치를 이용을 해서 지오이드 고를 구해봐 가지고 정표고를 한번 산출해 보라고 그랬죠. 레포트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서비스들, 기준점 고시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또 위성 기준점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네트워크 RTK 서비스들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저희 국토지리정보 상시관청소 연결해서 가상 기준점을 통해 갖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하고 있고, VRS, FKP 서비스 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로그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로그인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엑스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여줄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또 정밀한 좌표 성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관측한 데이터들을 라인엑스 파일로 포맷을 변환을 한 다음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정밀하게 계산해 줄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립해양특위정보원이라는 곳이고요. 위성 및 점지상파를 이용해서 항법 시스템, DGNSS 서비스나 로란C라고 하는 이제 항행을 위해서 GPS나 어떤 이제 무선 전파로 인한 무선 항법 시스템의 어떤 보정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여러 서비스들이 있고, 지금 위성 항법 시스템이 뭔지, 보정 시스템 뭐가 하고 있고, 항법 시스템 뭘 쓰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의 내용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관측소들이 쭉 위치하고 있어 기준국이 있고, 또 감시국, 이 기준국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신호, 또 기준국이 잘못됐을 때 감시국은 기준국의 역할을 대체할 목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로란 C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운영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국립전파연구원의 우주전파센터라는 곳에서 항법 위성감시 정보를 제공하고 우주전파에 대한 환경, 그다음 우주기상에 대한 데이터들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반도의 전리층, 아까 말씀드렸던 전리층에 대한 감시 정보, 이 전리층에 대한 변화들을 알기 위해서는 총 전자 함유량에 대한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줄여서 이니셜로 택이라고 그래요. 택.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우주 기상에 대한 환경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고 있고요. 태양의 흑점 폭발, 지자기 교란 현상, 요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한 데이터들 내용들이고, 여러 가지 KP 인덱스, 이게 높을 때는 또 GPS 관측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환경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택 관측기라고 있네요. 전리층 관측기. 그래서 전리층을 관측하는 또 다른 이런 센서도 있지만, 택을 계산할 때는 GPS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리층에 대한 전자밀도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것들을 이용해서 전리층 모델링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서 택을 계산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택의 값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리층의 변화가 좀 심할 경우에는 위성통신에 대한 혼선이나 또는 장비의 오작동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의 관측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측지그룹에서는 이 GPS 상시 관측소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택 앞에 봤던 택의 계산이라든지 또는 전리층의 대류권에 대한 지환량 계산 파트도 하고 있고, 또 지각에 대한 변동량 이런 계산들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앞서 잠깐 확인해 봤는데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천문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 보면 우주 측지 기술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계나 떤 우주 측지를 위한 시스템인 VLBI나 SLR 서비스들을 GNSS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게 변화들이 있는 것들을 추정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필요한 보정에 대한 오차 보정량을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도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좀 보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대한 지각에 대한 변동량이 얼마나 있는지, 또 정밀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에 대한 기준 좌표계를 구현을 하는데 이렇게 목적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은 서울특별시 네트워크 RTK 시스템인데요. 여기도 아까 들어보니까 안 들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VRS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강서, 용산, 금천, 송파, 도봉 5개의 기준국을 두고 보정 정보들을 이제 서울시 내에서 VRS 서비스 측량들을 할 때 보정 정보들을 근거리에서 주면 제일 좋죠. 그죠? 같은 거의 관측 환경에서 가까우니까 어떤 이제 GPS의 오차 원인으로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대기에 대한 영향 부분들을 서로 같은 부분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VLS에 대한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은 주고받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기관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이터들, 요거를 계속 통합을 해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 했다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GNSS 데이터 통합센터라고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목적이 되게 다양한 GNSS 데이터들의 활용 목적들이 특이한 기관들끼리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는 또 저기서 들어가고 여기는 저기서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로 모아서 좀 더 데이터를 통합하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진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지질자원연구원이 있을 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관측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다양한 관측소들을 이용해서 한반도의 지각에 대한 변동량들을 계산할 때 좀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기상에 대한 데이터들은 이용을 해보겠다 하면 GPS 기상 기술이라는 걸 도입을 할 텐데요. 그럴 때 GPS 이제 한국에 있는 기상청이 관측하고 있는 GPS 관측소 몇 개소보다는 다른 여러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관측소들을 이용을 해서 저기 이제 뭐야 좀 촘촘하게 대기에 대한 변화량들을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상 예보의 정확도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 통합센터 홈페이지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센터는 이 프린트본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GPS 실시간 데이터, RTCM 데이터라고 그래요. 실시간으로 보정 정보들 같은 걸 만들어줘서 엔트립 데이터라고 해서 엔트립 클라이언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데이터도 받을 수 있고요. 앞서 봤던 후처리 데이터에 필요한 라인엑스 데이터 내용도 받을 수 있고, 데이터 품질 같은 데이터 정보. 그래서 아까 라인엑스 데이터를 변환을 할 때 썼던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TEQC라는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걸로 이제 데이터의 품질,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또 위치에 대한 시결 변화들이 뭐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상시관측소 안내 들어가면 전국의 상시관측소 이렇게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뭐 국토지리정보원 거, 법내를 잠깐 올려보면 LX공사의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지적 측량용으로 쓰고 있는 걸 공이라고 붙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기, 해양추기정보는 해, 서울시는 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학교 근처에
이렇게 G가 하나 있네요. 그죠? G. 자, 우리 학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건물이죠? 그죠? 4공학관 앞에 보시면 삼척 GPS 관측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설치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좌표 제시되어 있고 이 데이터들을 다운받고 싶다 그러면 접속해서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서비스 들어가서 후처리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라인엑스 파일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 있나 모르겠다. 삼척은 따로 안 들어와 있네요. 강릉의 데이터들을 선택을 했다. 시작일을 결정을 하고 날짜를 내가 뭐 지지난주 월요일날 또 화요일날까지 받은 걸 다운받고 싶습니다. 그다음 뭐 교육이니까 홈페이지 방문 만족합니다 하고 데이터가 없대요. 그죠? 조금 시간 지난 걸 볼까요? 뭐가 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데이터 품질 정보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사이클을 얘기했던 거 있죠. 신호가 중간에 끊겨서 밀리는 슬리핑 되는 현상. 그 다음에 MP1, MP2 L1의 멀티패스에 대한 크기, L2에 대한 멀티패스에 대한 크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데이터 통합센터에서는 8개 기관의 상시관측소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연도, 수신기 종류, 좌표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는데 실시간 데이터를 엔트리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수신 가능해서 보존 정보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 RTCM 데이터, 후처리를 위한 라인엑스 데이터, 또 앞서 보셨던 TQC를 이용해서 분석한 데이터 품질 정보, 사이클 슬립, 슬립 또는 멀티패스 패스 데이터 등 이런 QC 퀄리티 컨트롤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관측소가 이제 아주 단단하게 이 안테나 필라라고 그러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집안에 단단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관측소에 대한 어떤 좌표의 변당이라는 거는 이 지각 땅에 대한 움직임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좌표에 대한 어떤 일정한 움직임들을 통해서 다른 내용들을 즉 뭐 지각에 대한 변동 벡터를 계산하다든지 얼마나 우리가 거치게 가까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런 아까 봤던 이제 데이터 품질에 대한 내용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게 있는데 미국의 운하부커에서 만든 TQC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후배들이 같이 만들었던 GPS QC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위성에 아까 기준점 설치를 해야 되는 망을 네트워크 디자인을 할 때 스카이 플롯 그림을 그리는 거, 위성의 고도각이나 천정각 이런 걸 이용해서 또는 L1, L2파에 대한 다중 경로값, 또 전리층에 대한 지연량에 대한 값, 또 위성 신호의 신호 강도 데이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티오 그래서 SNR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퀄리티가 어떤지 이런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해서 라인엑스 데이터에 대한 옵저베이션 파일과 내비게이션 파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 스카이 플롯을 그리고 MP1, MP2 계산하고 전리층 지연량 계산하고 신호 강도를 해서 이렇게 레포트로 제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GPS 실시간 측량
대한 활용 파트인데요. 디지패스, 뭐 큰 틀에서 얘기하면 VRS든 뭐 후처리하는 스태틱이든 상대적인 보정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DGNSS, 그죠? GPS든 글로나스든 갈릴레오든 다 이용하기 때문에 디퍼런셜 GNSS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큰 틀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뭐 보통 어떤 기준점에다 장비를 고정국을 세워놓고 이렇게 이동국에서 보정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RTK GPS가 진보했죠. 앞서 보셨던 상시 관측소들이 그런 서비스들, 즉 고정국의 역할을 대체해 주기 때문에요. 그 데이터를 받아서 로버 한 대로만으로도 실시간으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뭐 후처리든 또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들에 응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준점, 뭐 지표 측량 쪽에서 봤을 때 기준점 측량 데이터들 이렇게 뭐 산속의 삼각점이라든지 그죠? 수준점이라든지 통합기준점, 또 항공사진 측량료 항측기준점, 검사점, 도시기준점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걸 실시할 때 스태틱 측량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장시간 관측을 통해서 획득한 다음에 그 정확도, 에큐러시죠? 에큐러시를 높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관측 방법이고요. 또 어느 정도 정확도는 잠깐 유지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보정 정보를 받아서 거의 1초에서 5초 이내에 관측점의 위치들을 센티미터급 정확도로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센티메타 정도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측량들이 필요할 때 그럴 때도 많이 이용을 하죠. 특히 뭐 공사 이런 거 할 때 뭐 몇 센치, 몇 미리, 몇 미리까지 뭐 정확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공사하기 위한 공사 현장에 대한 CP, 컨트롤 포인트, 즉 기준점 측량이라거나 골프장을 만들 때 그다음 횡단 수준 측량 같은 것도 계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도로의 중심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도로 중심선을 만들고 싶을 때 도로 신설한 것을 검사할 때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됐는지 검사 측량을 할 때 지구 단위계의 개발 계획을 할 때 경계가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자 할 때 이럴 때도 많이 쓰이고요. 다음에 이제 GIS 데이터, 즉 공간 정보 데이터 구축을 할 때 또 많이 쓰이죠. 스태틱도 쓰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RTK나 디지패스 기술 다 쓰입니다. 서울시청 RTK 기진국 설치를 할 때 앞서 보셨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VLS 서비스를 위한 관측소 이런 거 설치를 할 때 이런 것도 이용되고요. 도시 기준점 확인 측량하자. 도시에 이제 필요한 기준점 설치도 하고 도시의 시설물의 위치가 제대로 있는지도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산림에 대한 GIS 구축, 산림의 수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 수목의 성장 과정 위치라든지 불법 건조물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확인해 보고자 할 때 이런 디지패스 기술도 쓰이고요. 기타 측량 방법에서도 또 많이 활용이 되죠. 뭐 하천이나 호수나 우리 뭐 허우명 교수님 하시는 하천 뭐 생물들이 어디 조사돼 있고 수심이 얼마 돼 있고 이런 것도 조사하고 싶다. 뭐 또 김인우 교수님 하시는 이제 저쪽 연안의 침식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도 GPS가 무조건 필수적이죠. 위치가 관측하는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야적장 측량이나 뭐 우리 박준석 교수님 하시는 뭐 이제 폐자재 같은 거나 폐기물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퇴적인지 적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산출하고 싶거나 또는 좀 실시간으로 빠르게 경로를 잡고 싶을 때 또 현황들을 측량을 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무엇보다도 또 GPS가 많이 활용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시설물들에 대한 조사, 그래서 DB 구축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조물들을 건축해 놨을 때, 건설해 놨을 때 그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들을 검측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밀한 구조물의 검측 또는 실시간으로 교량에 대한 변이 관측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측소의 위치에 수신되는 좌표들에 대한 변동량들을 이 시계열이라고 그러는데요. 타임 시리즈 분석을 통해서 어떤 허용하는 값들 이상을 벗어날 경우에는 경고범을 울릴 수 있도록 해주죠. 특히 우리 뭐 인천에 이제 우리 인천공항 갈 때 영종대교 같은 거를 건너거나
또 송도에서 보면은 영종도 연결하는 인천대교 있죠? 이렇게 장대교량, 즉 교대와 교대 사이가 너무나 길어서 설치하는 덕량들은 풍화중 같은 거에 의해서 흔들흔들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탈리아에서도 교량이 벌써 하나가 한 100년 된 교량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이 됐죠. 그런 경우를 사전 징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현수교든지 뭐든지 이 주탑이 있으면 주탑 위에 또는 중간중간 위치에다가 이 GPS 상시 관측소들을 설치를 해놓고 얘들에 대한 정밀한 위치 결정, 위치 좌표들을 산출할 수 있는 다양한 포지셔닝 치기 기법들을 심어서 그 좌표들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래서 임계값이나 경보값, 허용값을 이 좌표들이 움직이고 있다 벗어나는 경우에는 당장 알람을 운영을 해서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차량 운행을 막거나 이런 목적들에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다양한 부분에 GPS는 기술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설명을 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응용할 수 있는 문제, 뭐 GPS 기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우주 기상에 대한 파트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농사를 짓고자 하는 땅의 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반대로 오차원들을 극복해서 거꾸로 그 값들을, 미지의 값들을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바다의 높이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응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활용 분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파트가 이 GPS뿐만 아니라 GNSS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번 한 학기의 절반 정도에 관련된 GNSS 파트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검토를 좀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지금 이제 우리 이 GPS 측량, 일반 GPS 측량 일반 파트까지 해서 많은 내용들을 좀 배웠어요. 어려운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들도 있는데, 그걸 담아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 문제들의 유형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여러분들과 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설명도 좀 드리면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